소비자가 물건을 쓰다가 손잡이 자체가 분실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선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이즈하고 규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그대로 원 상태대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씀이신데 손잡이가 없는 가방이 과연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제작진. 우선 달인의 작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세심한 밀리미터의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얼추 가방 손잡이가 될 긴 띠 모양의 가죽이 그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확한 규격,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내줍니다. 이 부분은 손으로 꼬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돼요. 박음선 부위를. 박음질 자리를 낼 땐 가죽이 뒤틀리지 않도록 힘의 완급 조절이 필요한데요. 한 번에 구멍을 내야 깔끔한 마감 처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작업 중간에도 습관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하는 달인. 1차적으로 손잡이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제품이. 손잡이형 기본 가죽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는 가방 손잡이 만들기. 이제부턴 손잡이의 축을 잡아주는 작업입니다. 중앙에 일자로 축이 될 만한 뼈대를 잘 부착한 뒤 손잡이 형태로 가죽의 모양을 성형하는데요. 이때 가죽의 뒤틀림,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선 균일한 힘으로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의 가방 손잡이 모양이 보이는데요. 손잡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박음질을 하고 또 절단을 해야 돼요. 한 땀 한 땀 박음질을 한 뒤엔 자, 심호흡하시고.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들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정교하고 깔끔하게 가죽의 끝 부분을 절단하는 과정인데요. 박음선하고 이 사이가 거의 한 2mm 정도 돼요. 이 간격을 이제 칼을 한번 딱 대면은 움직이지 않고 칼이 이게 손이 일자로 이렇게 반드시 가는 거죠. 오랫동안 작업하다 보면은 이게 돼요.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2mm 정도 되죠. 보이시나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오차 없이 깔끔한 2mm. 정말 경이롭습니다. 가죽 끝부분의 염색까지 마치면 드디어 손잡이가 완성되는데요. 손잡이를 이제 제가 이제 거의 99% 같이 이렇게 복원을 시켰어요. 만들어서 이제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부착이 되는 부분이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될 겁니다. 오랜 시간 가방 손잡이 제작에 공들인 끝에 가방의 본체에 부착만 하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선 너무 조이지도 또 너무 헐렁하지도 않도록 이음새 부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재탄생된 가방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네, 완성됐습니다. 어디 한번 제대로 살펴볼까요? 완벽하게 복원 성공! 없던 손잡이가 생긴 덕에 감쪽같이 새 제품이 됐습니다. 연이어지는 작업으로 달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가방에 붙은 수선표를 떼는데요. 지금 작업을 할 건데요. 이게 가죽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조금씩 다 틀려요. 이 소리랑 이 소리랑 틀려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손으로 안 만지고도 이 테이프 붙여 있는 데서 띄어내잖아요. 그럼 그 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아주 소재가 다르면 소리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한번 미션으로 드릴게요. 조금 자신은 없는데. 네, 한번 해볼게요. 도전장을 내민 달인. 과연 가죽에 붙은 테이프 떼는 소리만으로도 가죽의 재질을 알 수 있을까요? 세모달 미션 들어갑니다. 성공할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 첫 번째 가방의 소재는 뭘까요?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합성 소재인데 엠보싱 소재인 것 같아요. 매끄러운 가죽하고 좀 면이 좀 거친 거하고는 이게 뜯을 때 소리가 좀 틀리죠. 아무래도 중간에 공간이 있으니까 엠보싱. 자, 확인 들어갑니다. 첫 미션 순조롭게 성공. 그렇다면 다음 가방은? 한 번만 좀 더 해주실래요? 그 엠보싱 소재하고 거의 비슷한데 소리가 뭐랄까 좀 더 커요. 처음처럼 그런 무늬가 있는데 이런 소재를 사피아나 소재라고 그래요. 과연 두 번째 미션도 성공했을까요?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연이어지는 다음 미션? 이건 한 번 해도 말하겠어요. 이것은 양가죽 소재예요. 면이 굉장히 구워가지고 소리가 좀 적게 나요. 테이프가 잘 붙지를 않아요. 일반 소가죽에 비해서. 오, 맞추셨어요. 그래요? 소리만 들어서는 못 맞출 것 같았는데 진짜 맞추셔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잠시도 쉬지 않는 달인. 저도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지갑이네요.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울퉁불퉁해진 지갑입니다. 주머니 속에다가 그냥 지갑을 놔둔 채 뭐 세탁기에 돌렸다든가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복원을 해달라고 보내셨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이 정도는 복원을 하게 되면은 한 80~90%는 거의 복원이 됩니다. 작고 소중한 내 지갑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경우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아무리 봐도 견적이 나오지 않는 지갑 상태건만 달인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지갑을 일일이 해체하는 달인. 그러더니 공개 불가의 뭔가를 뿌리는데요. 아니, 뭘 뿌리시는 거예요, 달인? 저희가 이건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로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거든요. 냄새가 알콜 냄새가 나는데. 예, 알코올도 좀 들어가 있어요. 이 가죽 제품에는 알코올 성분이 좀 들어가면은 약간 이게 이완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성기를 이용해서 이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품 처리한 지갑을 곱게 싸서 냉동실 안으로 넣는데요. 지켜보는 저희는 좀 당황스럽네요. 지금 약품 처리해가지고 이게 좀 늘어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은 너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형태가 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냉장고에 넣으면은 약간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축이나 이완 같은 게 이렇게 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잠깐 좀 넣어놓는 겁니다. 가죽의 본래 성질을 이용한다는 말씀인데 많이 펴졌죠? 냉동실에서 나온 가죽 지갑은 보톡스라도 맞은 것 마냥 꽤 팽팽한 상태가 됐는데요. 그 색을 바라는 걸 좀 방지도 하고 색깔이 조금 많이 좀 낡았잖아요. 꼼꼼하게 적당량의 염색체를 발라주고 나면 새 가죽처럼 업그레이드.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는데요. 다림질로 평평하게 펴주는 작업입니다. 이때 온도와 시간이 생명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해체했던 가죽을 다시 붙이며 원래 모양으로 복원을 하면 완성된다는 지갑.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고객들의 소중한 추억과 시간을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달인은 오늘도 기적 같은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종이장처럼 구겨졌던 지갑이 반들반들 새 것 같은 지갑으로 재탄생. 본래의 모양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저 오늘 할 작업은요, 이 가방인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음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이제 이 가방을 광택을 낼 건데요. 이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광택을 내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달인만의 숨은 비결이 언박싱되는 순간 이거 무엇인지 아시죠? 맙소사, 이건 닭발이잖아요?
이 닭발을 끓이게 되면은요, 이게 식은 다음에 약간 묵처럼 변하거든요. 그 콜라겐처럼 이렇게 두부처럼 그렇게 생겨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온된 것을 제가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닭발을 푹 끓이고 나면 진한 닭발 육수가 나오는데요. 이 육수를 얼음물에 20분간 담궈 기다리면 끈끈하고 탄력 있는 젤리 형태로 변화됩니다. 재료는 충격적이지만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한 콜라겐 젤리. 극심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가방에는 이만한 명약이 없다고 하네요. 절구에 곱게 빻은 닭발 콜라겐을 가방 위에 골고루 올리는 달인. 이번에도 예사롭지 않은 달인의 작업엔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데요. 과연 닭발 젤리는 가방의 죽은 광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씌워서요. 한 30분 정도 있다가 하면 작업을 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방의 가죽이 영양분을 흡수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줘야 하는데요. 그렇게 30분간 콜라겐 덩어리를 붙였던 가방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방 위에 놓여있던 달인표 닭발 젤리를 걷어내고 마른 수건으로 부지런히 닦아내는 달인. 가죽의 결을 따라 닦아야 영양분이 더 잘 흡수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한참을 마사지하자 보이시나요? 가죽의 표면이 탱탱하게 살아차오른과 동시에 어느새 깐 달걀처럼 매끈매끈 윤기가 잘 흐르고 있네요. 완성이 됐습니다. 달인만의 닭발 젤리로 때 빼고 광낸 가방. 그 빛은 더 오래 갈 겁니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다 보면은 본인들은 모르고 이제 저는 알 수가 있는데 그 소비자들이 오시면서 그분들은 가짜를 진짜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그럴 때는 조금 난감해하죠. 그 자리에서 뭐 가짜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있는데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또 제 좀 색다른 방법으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알려드리는 걸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쯤 궁금했던 내 가방의 출생의 비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비교를 위해 진품과 가품에서 각각의 실을 뽑아내는데요. 이 실은요, 진품에 들어가는 실이에요. 육안으로 봐선 진품과 가품의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때 실을 전자레인지에 넣은 뒤 열을 가하는 달인. 의문투성인 달인의 행보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데요. 과연 두 실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열을 가한 실은 그 길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데 가품의 경우 확연하게 짧아진 실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품은 쉽게 이야기하면 나이론 실을 써요. 그리고 이 진품 같은 경우는 면실을 써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가열을 해도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요. 열에 강한 면실은 단단한 내공을 자랑하는 달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